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리아 모니터 김수헌 편집장입니다. 자, 오늘은 기업의 재고와 이익의 관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왜 이런 토픽을 오늘 가지고 왔냐면, 우리나라 기업뿐만 아니라 글로벌 거의 대부분 기업들이 최근에 경기 침체로 재고가 쌓이면서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어떤 경제 매체에서 이 재고와 이익의 관계에 대해서 너무 엉터리 같은 기사를 써놨길래 제가 그 부분을 혹시라도 그 기사를 보신 분이 있는 것 같으면 재고와 이익의 관계에 대해서 어떤 착각을 하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재고 이익 부분에 대해서 오늘 조금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료를 한번 보시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22년 올해 1분기 기업의 영업이익이 장부상 착시로 드러나서 쇼크다. 왜 그런가 봤더니 작년 1분기 대비해서 올해 1분기 국내 50대 기업의 영업이익이 14조 증가했는데 영업현금 흐름은 반대로 10조 감소했더라. 그래서 올해 기업의 영업이익이 장부상 이익이고 또 착시이고 쇼크다,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기업의 영업이익이 장부상 착시고 쇼크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제가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기업의 이익이라고 하는 게 앞으로 갈수록 좀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는 합니다. 경기 침체 상황이니까요. 그런데 지금 1분기 이익을 장부상 착시니 쇼크니 하는 것도 제가 동의하지 않는 바이기도 하지만, 특히 이 부분입니다. 이게 기사 내용의 일부인데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통상 재고가 쌓이면 영업이익은 증가한다? 응? 재고가 쌓이는데 영업이익이 증가한다? 그 다음, 재고가 늘면 매출 원가가 줄기 때문이다. 매출 원가가 감소하면 매출 이익이나 영업이익 증가로 이어지는 건 너무 당연한 거죠. 재고 자산이 증가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 둔화로 제품이 팔리지 않고 쌓이거나, 당연하죠. 제품이 안 팔리면 재고 늘어납니다. 원재료 값 상승으로 이미 확보해 놓은 원자재의 재고 평가액이 늘어날 경우에 재고자산이 증가한다. 자, 이 내용을 종합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경기가 침체되면서 수요 둔화로 제품이 팔리지 않거나 어떤 기업이 창고에 넣어놓은 원자재의 재고 평가액이 늘어나서 재고자산이 증가하게 되면 매출 원가가 떨어지고, 그래서 영업이익이 증가한다. 재고가 쌓이면 영업이익은 증가한다. 대충 이런 논리인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왜 헛소리인지, 왜 이게 뻘소리인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선 재고가 쌓이면 이익이 증가한다 하면서 이 기사에서 매출 원가 공식은 이렇다. 연초의 재고에다가 단기의 제조 원가를 더하고 연말의 재고를 빼면 매출 원가가 된다. 그래서 재고가 쌓이면 이익이 증가한다. 왜? 연말의 재고, 요 숫자가 커지면 매출 원가는 작아지므로. 자, 연말 재고, 이 숫자가 커지면 이 공식에 따르면 매출 원가는 작아진다. 그래서 재고가 쌓이면 이익이 증가한다는 이런 단무지 같은 논리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한 개 제조 원가가 3만 원인 정수기가 있습니다. 정수기 하나 만드는데 제조 원가가 3만 원입니다. 자, 연초에 제품 2개가 있었습니다. 재고로 6만 원이죠. 3 곱하기. 자, 연중에 제품 5개를 완성했습니다. 그러면 제조 원가 3만 원 곱하기 5개 15만 원. 자, 5개하고 2개, 총 7개를 연중에 팔 수가 있는 건데요. 연말에 보니까 제품 재고가 3개가 남아있더라. 3만 원 곱하기 3개 하면 9만 원이죠.
그런 고로 팔린 매출은 4개다. 3, 4, 12, 12만 원이다. 당연하죠. 연초의 재고에다가 연중 만든 제품을 더해주고 연말에 3개 남아있으므로 요거 4개가 팔린 거다. 여기에서 이걸 더하고 연말에 남은 요거를 빼니까 요것은 팔린 거다. 그래서 연초 재고에다가 단기 제조 원가를 더하고 연말 재고를 빼면 매출 원가다. 맞죠? 이 공식은 맞습니다. 회계 원리 책에 보면 저기 앞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초 재고 6만 원, 단기 제조 15만 원, 기말 재고 9만 원. 그러면 매출 원가는 12만 원. 자, 그런데 이런 복잡한 공식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정수기를 한 대 만들어서 판매하면 매출 이익이 2만 원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3만 원에 만들어서 판매 가격이 5만 원이면 한 대 팔면 2만 원 이익 남죠. 자, 20년도 초에 사업을 개시했습니다. 정수기 업체가 10개 제조해서 8개 판매했습니다. 그러면 8개 팔았으니까 8이 16, 매출 이익은 16만 원이죠. 재고는 2개가 남죠. 그 다음 해인 21년에 또 10개를 제조했습니다. 근데 판매가 굉장히 부진했어요. 그래서 4개밖에 못 팔았습니다. 4개 팔았으니까 2, 4, 8, 매출 이익은 8만 원이죠. 재고는 몇 개 남습니까? 12개에서 4개밖에 못 팔았으니까, 왜냐하면 작년에 못 팔고 넘어온 재고 2개에다가 올해 만든 거 10개 더하면 12개가 판매 가능한 정수기인데 판매 부진으로 4개밖에 못 팔았으니까 재고는 8개 남죠. 자, 재고가 쌓였습니다. 2개에서 8개로 재고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익은 16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이렇게 반토막이 났죠. 자, 우리가 앞에서 본 기사에 따르면 재고가 쌓이면 통상 이익은 는다고 했습니다. 근데 무지무지 이익이 줄었습니다. 정반대 현상이 나타났죠. 자, 기사에서 제시한 공식에 한번 넣어 볼게요. 20년도에 기초의 재고는 빵, 단기 제조는 30만 원이죠. 3만 원 곱하기 10개 만들었으니까요. 기말에 2개 남았습니다. 3만 원 곱하기 2, 6만 원. 이거 계산하면 매출 원가는 24만 원이죠. 8개 팔았으니까 매출액은 58, 40, 매출 원가 24만 원 빼면 매출 이익 16만 원. 그렇죠. 21년도 가면 어떻게 됩니까? 전년에 넘어온 재고 2개가 기초에 있으니까 기초 6만 원, 단기에 10개를 만들었으니까 3 곱하기 10, 30만 원, 기말에 8개 재고 남았으니까 38, 24, 24만 원 계산하면 매출 원가 12만 원이죠. 4개밖에 못 팔았기 때문에 매출액은 5, 4, 20, 20만 원, 매출 원가는 12만 원, 매출 이익은 8만 원, 16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이익이 줄어듭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간단하죠. 판매 부진으로 매출액이 감소한 겁니다. 기말의 재고, 연말의 재고가 많이 남았건 연말의 재고가 얼마나 증가했건 안 했건 안 팔리면 매출액이 줄지 않습니까? 판매 부진으로 매출액이 감소한 겁니다. 그러니까 매출 이익이 줄어드는 거죠. 아니, 기말의 재고가 많이 남아가지고 공식에 따라서 기말 재고 금액이 커져서 매출 원가가 줄어들면 뭐합니까? 매출 원가가 줄어들었지만 매출액이 어마어마하게 줄어드니까 당연히 이익이 줄어드는 거죠. 너무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자, 재고가 쌓이고 증가했는데도 이익이 증가하는 아주 이상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한번 보세요. 20년도에 사업을 개시를 해서 정수기 10개를 제조를 합니다. 자, 직접 재료비로 원가가 10만 원 들어가요. 직접 인건비로 원가가 또 10만 원 들어가요. 제조 간접비로, 자, 제조 간접비는
감가상각비하고 공장 임차료 요거 두 개만 있는 걸로 가정해 보겠습니다. 감가상각 5만 원 들어가고 공장 임차료 5만 원 들어가요. 자, 그러면 재료비, 인건비, 간접비 총 제조 원가는 30만 원이 들어갔고 정수기 10개를 만들었으니까 개당 제조 원가는 3만 원이 되는 거죠. 그런데 자, 사장님이 21년도에 가서 야, 생산량을 2배로 확 늘려. 그렇게 해서 정수기를 20개를 제조합니다. 재료비 2배로 올라서 20만 원. 직접 인건비 2배로 올라서 또 20만 원. 물론 이제 요 인건비라고 하는 게 뭐 변동비적 성격이냐 고정비적 성격이냐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지만 그냥 여기서는 인건비를 그냥 변동비로 보고 인건비도 두 배 올라서 20만 원. 그런데 감가상각비나 임차료 같은 제조 간접비는 고정비죠. 그대로 있는 거죠. 뭐 생산량을 2배로 하건 뭐 100배로 하건 감가상각비 5만 원 그대로, 자, 임차료 5만 원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단기 총 제조 원가는 50만 원이 되는데 정수기 20개 만들었으니까 개당 제조 원가는 2만 5천 원이 된단 말이죠. 21년에 8개를 팔게 되면 5만 원에 8개 팔았으니 매출은 40만 원. 자, 매출 원가는 어떻게 되느냐? 작년에 3만 원 들여서 만든 거 이번 해로 넘어온 2월 재고 2개 이거 팔렸습니다. 3 곱하기 2, 6만 원. 올해 만든 20개 중에서 이제 6개가 팔렸으니까 2만 5천 원 곱하기 6개 하면 15만 원. 이렇게 해서 8개가 팔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출 원가가 여기 6만 원하고 15만 원 더하면 21만 원. 매출액 40만 원에서 여기 21만 원 빼면 매출 이익이 19만 원이죠. 재고는 몇 개 남았습니까? 작년에 넘어온 거 2개에다가 이번에 만든 거 다 합치면 22개. 근데 그 중에서 올해 8개, 작년하고 똑같이 8개 팔렸으니까 22개에서 8개 빼면 재고는 14개입니다. 2만 5천 원에 만든 재고 14개가 남았으니까 이 재고가 35만 원어치가 남은 거죠. 자, 이런 경우에 어떻습니까? 재고가 올해 무진장 많이 남았는데도 작년 매출 이익이 16만 원이었는데 올해 매출 이익이 19만 원입니다. 매출 이익이 더 늘었죠? 재고가 쌓였는데. 자, 작년에 10개 제조할 때는 우리 고정 제조 원가가 10만 원이니까 10개로 나누면 개당 만 원의 제조 원가가 들어갔죠. 고정 제조 원가가. 근데 올해 20개를 제조하니까 고정 제조 원가 10만 원에다가 20개 나누면 정수기 한 개당 고정 제조 원가가 절반밖에 안 들어갑니다. 5천 원밖에 안 들어가죠. 자, 이 고정 제조 원가가 뚝 떨어진 그 효과로 인해서 올해 정수기 한 개당 대당 제조 원가가 하락하는 그 효과를 본 겁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올해 판매량이 똑같고 올 연말에 재고가 많이 쌓여도 개당 제조 원가가 적게 들어가는 바람에 작년보다 올해 매출 이익이 늘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판매 실적과는 무관하게 생산량의 증가만으로 이익 개선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데, 이렇게 이익 개선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기업의 내부에서 내부 관리 회계를 할 때는 이걸 교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교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여기서는 설명을 좀 시간 관계상 좀 생략하겠지만 교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재무회계에서는 교정이 안 됩니다. 그냥 그대로 우리가 공시를 통해서 접하는 재무제표에는 이게 그냥 그대로 교정되지 않고 그냥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산량을 막 늘려서 단위당 제조 원가를 떨어뜨려서 이익을 개선한 경우는 재무제표를 잘 봐야 됩니다. 재고자산의 증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잘 보고 판단을 하는 그런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인하대 조형진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제조업에서 생산량을 증가시켜서 단위당 고정 제조 원가를 하락시키고 그래서 매출 원가 하락이 일어나고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효과,
이것은 실제 경영 성과하고는 무관한 회계상 착시다. 학계에서는 이것을 실질 이익 조정, Real Earnings Management라고 부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 그래서 종합적으로 통상 재고가 쌓이면 이익은 증가한다라는 기사는 헛소리입니다. 뻘소리고요. 재고가 쌓이면 이익은 감소하는 겁니다. 다만 아주 예외적이고 특수한 상황이 있습니다. 자, 의도적으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생산량을 급증시켜 버리면 고정제조 원가 하락 효과에 따라서 이익이 개선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판매 마케팅 부서에서 올해 그 예상 판매량 예측 실수를 크게 하는 바람에 가동률을 엄청나게 높여서 생산량을 증가시켜 버리면 이 제조 원가가 하락하면서 이익 개선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죠. 어떤 의도가 개입되었건 아니면 어떤 큰 실수에 의해서건 이런 상황이 나타날 수 있는데 예외적이고 특수한 상황입니다. 재고가 쌓이면 기업은 고통받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지금 2분기 또 올해 하반기 내년에 기업의 이익은 좀 감소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그러면 아니 어찌되었든 간에 만약에 의도적이건 뭐 의도적이지 않건 생산량을 많이 늘려가지고 이익 개선 효과를 냈다면 21년도에 개선된 실적, 21년도 실적은 좋으니까 이거는 뭐 괜찮은 건가? 안 괜찮죠. 왜냐하면 이 연말에 이 남아있는 큰 재고가 다음에 이 회사의 실적을 아주 박살을 냅니다. 왜요? 연초에 기초 재고 금액이 확 올라가잖아요. 21년도 말 재고가 22년도 초로 넘어가 버리니까 그 재고가 원활하게 급격하게 팔리지 않으면 재고 때문에 실적은 박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생산량을 급증시켜도 올해 실적은 반짝 좋을 수 있지만 내년은 박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런 결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미 확보한 원자재의 재고 평가액이 늘어나면 재고 자산은 증가하는가? 자, 기사에 이렇게 돼 있죠. 재고 자산 증가 이유는 두 가지인데 안 팔려서 쌓이거나 자, 원재료 값 상승으로 이미 확보해 놓은 원자재의 재고 평가액이 늘어나는 경우다. 참 한심하죠. 마복님 할머니가 떡볶이 할머니, 마복님 할머니가 밀가루를 이제 원재료 좀 매입을 했습니다. 밀가루 10kg를 10만 원에 매입을 했으니까 재고자산 장부 가격으로 10만 원 이렇게 기록을 해 놓겠죠. 자, 시간이 흐르면서 밀가루 10kg의 시세가 상승해서 15만 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마복님 할머니가 밀가루 10kg 장부가를 15만 원으로 고치고 재고자산이 늘어났다 하게 되면 이 할머니의 분식 가게가 분식 행위를 한 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재고자산 평가는 다들 아시겠지만 저가법으로 하는 겁니다. 내가 10만 원에 매입했는데 시세가 15만 원으로 상승했다. 10만 원하고 15만 원 중에 10만 원이 저가이므로 저가법에 따라서 그냥 장부에는 10만 원으로 기록을 하는 겁니다. 장부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풍산, 구리를 원자재로 해서 구리 가공 제품, 뭐 신동 같은 거 이런 거 만들죠. 제조해서 판매합니다. 풍산이 구리 원자재 전기동 한 톤을 1톤을 100만 원에 매입해서 창고에 넣어 놓았는데 전기동 1톤의 국제 시세가 상승해서 200만 원이 되었다. 그러면 풍산이 시세가 200만 원? 전기동 재고자산 장부 가격을 200만 원으로 고치고 그 차액인 200만 원 빼기 100만 원, 그 차액인 100만 원의 재고자산 평가 이익을 봤다고 회계장부에 기록을 하고 결산을 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분식회계인 겁니다. 자, 재고 증가하면 통상 이익은 증가한다. 또는 이미 확보해 놓은 원자재의 평가 가격이 올라가면 재고자산이 증가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니까 이런 기사들 보고 기업의 실적이라든지 어떤 그 영업적인 상황들 판단하시면 상당한 그 오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고가의 와인들이 안 팔리고 쌓이고 있다 그러죠. 고가의 와인들이 잘 팔리다가 최근에 와서 안 팔리면서 재고가 많이 쌓이고 있다고 합니다. 재고가 쌓이면 통상 영업이익이 늘어나므로 와인 업체들 이익이 늘어나겠네. 그렇게 오판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 재고와 이익의 관계에 대해서 매체에 나타난 기사를 보고 그 오류를 여러분께 좀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